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해안경비선이 최근 일주일 사이 세 차례나 인도네시아 북나투나해에 출몰해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안경비청은 지난 25일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5402호 함정이 인도네시아 관할 구역인 북나투나해에 재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해 해안경비대와 해군이 중국 함정을 퇴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북나투나해는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천연가스와 어족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중국은 이 지역을 자국의 남해 부단선 내 영해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이 지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 자국 영토 수호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국 함정의 출몰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직후 발생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프라보워 정권의 북나투나해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중국의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국 영해와 관할 구역에서의 보안과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의 영토 방어 강화와 관련해 새 대통령의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른 사례라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향후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와 사상 첫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오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수라바야 인근 자바해에서 러시아 해군과의 훈련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코르벳급 군함 세척과 유조선 및 군용 헬기 등을 파견하며 양국은 이를 기념비적 양자 훈련으로 평가했습니다. 세르게이 톨체노프 인도네시아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번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양국 해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 외교 정책을 유지하며 서방과 중국, 러시아 등과도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조코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해 평화 중재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푸틴 대통령과 회담해 에너지, 식량 안보, 군사 분야 등에서 협력 의지를 표명했으며 러시아와의 원자력 협력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브릭스 회원국 절차를 시작하며 국제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내달 중국과 미국, 영국 등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비롯해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이 계획되어 있어 비동맹 외교 노선을 지속하며 주요국과의 관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2028년까지 신수도 누산타라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 겸 신수도청 부청장 대행인 라자 줄리 안토니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내각수련회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청사를 완성하고 2029년 대선 당선인 취임식을 누산타라에서 개최함으로써 자카르타에서의 수도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참고로 누산타라 수도 건설 계획은 전임 조코이 대통령 시절에 시작되었지만 조코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자금 확보와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되며 수도 이전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도 건설을 2028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누산타라를 정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수도 건설에 필요한 320억 달러 중 대부분을 민간 투자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금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에서 누산타라 개발에 15조 루피아가 배정되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배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주택부 장관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연간 300만 가구 건설 계획에 예산 부족 우려를 표했습니다. 내년 주택부 예산이 5조 루피아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23조 루피아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압류 토지를 활용해 토지 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최대 40%까지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은 전년도 14조 루피아에서 크게 삭감된 금액입니다. 작년 예산의 상당 부분이 누산타라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로 배정되었으며 올해 예산 역시 누산타라의 공무원과 군인을 위한 주거시설 개발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주택부는 자체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보조금에 7,470억 루피아를 배정했으나 상업 및 공공주택에는 각각 1,210억 루피아와 1,050억 루피아만이 배정되었습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의 주택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친동생 하심은 예산을 53조 루피아로 증액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 확대를 위한 행보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프라보워 대통령은 주택 부문을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삼아 GDP 8% 성장 목표를 세우고 주택 부문의 경제 기여도를 현행 3%에서 25%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신 모델 아이폰 16의 판매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글로벌 출시된 아이폰 16이 인도네시아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에서의 구매 역시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애플이 약속한 1조 7,100억 루피아 중 2,300억 루피아를 추가 투자해야 인도네시아에서 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플이 투자 약속을 다하지 않아 인도네시아 국내 부품 수준 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인증 발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국내 부품 수준 증명 요건을 충족하려면 아이폰 16의 부품 40%가 인도네시아산이어야 합니다. 한편 아이폰 16 시리즈는 지난달 한국을 포함한 59개국에서 출시되어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애플은 해당 모델의 출시에 힘입어 2024년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2025년 AFC U17 아시안컵 본선 무대를 밝게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지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0대0으로 비기며 양팀 모두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각각 2승 1무 7점을 기록하며 내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 나섭니다. 경기 후 노바 아리안토 인도네시아 감독은 이번 경기 결과와 팀의 경기력에 대해 감독으로서 솔직히 부끄럽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전반의 무승부로도 본선 진출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후반에는 수비와 역습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리안토 감독은 호주 역시 후반 60분 이후부터는 공격 의지가 약해진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호주는 북마리아나 제도를 19대0, 쿠웨이트를 3대1로 꺾으며 총 21점의 골득실을 기록했고, 인도네시아는 북마리아나 제도를 10대0, 쿠웨이트를 1대0으로 이겨 11점의 골득실에 그쳤습니다. 지조 1위로 본선행이 확정된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는 상위 5개 조 2위 팀 중 3위로 본선 티켓을 확보해 내년 아시안컵 본선 무대에서 경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